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형세론의 정열법과 형국론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형세론의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풍수지리로는 도풍수, 마을풍수, 궁궐풍수, 사찰풍수, 서원풍수, 전통가옥풍수들 여러 가지 사찰의 풍수지리 이론이 들어왔는데 형세론, 형국론, 자향론, 형세론과 형국론은 터를 정하는 이론이었고 자향론은 그 터에서 어디로 향을 정해서 집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게 자향론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형국론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겠는데 형국론은 사람 모양의 산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동물 모양의 산도 있다 했습니다. 조류 모양의 산도 있고 꽃 모양의 산도 있고 그 다음 사물 또는 글자 모양의 산이 있다 했는데 오늘은 사람 모양에 관해서도 일단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모양의 산은 옥녀, 신선, 그 다음 선비, 장군 등등의 이제 산 모양을 갖고 있는데 먼저 옥녀봉은 어떠한 모양새가 옥녀봉이라 칭할 수 있느냐 하면 부드럽게 솟아오른 이런 듯한 모양의 산을 옥녀봉이라 합니다. 물론 이 봉우리 하나만 갖고 옥녀봉이라 칭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어떤 산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그 다음 강줄기가 어떻게 흘러나가느냐까지 다 따져서 정하게 되지만 일단 우리가 옥녀봉이다라고 칭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솟아오른 이런 산들을 보일 때 이걸 옥녀봉이라 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는 여자요, 이거 하나는 남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옥녀봉과 남자들, 음의 기운을 가졌다, 양의 기운을 가졌다. 음은 부드럽다, 요거는 거칠다. 맞죠? 음양에 대해서. 그 다음 부드럽게 솟아올랐다, 거칠게 솟아올랐다. 같은 모양새라 하더라도 부드럽게 솟아오른 모양 중에서도 나무들이 많고 그러면은 옥녀봉에 속하고 바위들이 이렇게 좀 튀고 거칠게 보이면은 이런 것들은 남성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을 붙일 때도 이 산 앞에 옥녀봉 같은 산 앞에 자그마한 산이 있으면 이건 화장대로 계산을 하면 되고 거친 산 앞에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는 뭘로 본다? 만약에 선비라면은 책상으로 보시고 해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옥녀봉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진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해운대에서 장산에서 해운대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산줄기 중에 불룩하게 솟아오른 산입니다. 단정하게 솟아올랐으므로 요거를 이제 옥녀봉이라고 하는데 이 옥녀봉이 앞에 해운대와 어떤 모양과 한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 옥녀봉의 기운이 해운대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옥녀봉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 좀 더 이쪽 편에 있게 됩니다. 좀 더 왼쪽 편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줄 산 기운이 하나는 해운대 바닷가로 와서 동백섬을 이루고 있고 하나는 저쪽 달맞이 고개 쪽으로 산 기운이 연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그 옥녀봉은 이 해운대 바닷가의 두 섬과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자, 이쪽 칠판을 보십시오. 장산이 크게 있습니다. 장산에서 한 줄기가 내려오다가 옥녀봉이 한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녀봉 한 줄기가 이쪽에 동백섬을 만들고 한 줄기가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크게 달맞이 고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해운대 바닷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옥녀봉이고 동백섬이 우리 장구 치는 북채로 보고
자그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쪽 달맞이 꼭의 큰 산을 장구로 보는 겁니다. 그럼 옥녀가 이쪽에는 북채를 들고 그 다음 이쪽에는 장구를 갖고 있어서 장구를 친다. 그래서 이 안에 해운대라고 하는 이제 띵까다 띵까 띵까다 띵까라고 하는 이제 유흥가가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옥녀봉이 있다. 해석은 그러면 어떤 말을 붙인다? 네 글자 무슨 형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옥녀가 북을 두드린다. 두드릴 격자를 써서 옥녀격 그 다음에 북고자를 써서 옥녀격고형이다. 이렇게 말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운대는 북채, 장구, 그리고 옥녀 요 세 세트가 모여서 옥녀격고형이라고 하는 풍수지명이 되는 것이에요. 형국은 크게 잡느냐 작게 잡느냐에 따라서 한 가지 형국이 나올 수도 있고 두 가지 형국이 나올 수도 있고 같은 크기라도 두 가지 이상의 형국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장구 모양산 요거 하나만 따지면 옛날부터 뭐라고 불러왔다? 와우산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가리가 있고 그 다음 이쪽에 꼬랑지가 있어서 꼬리가 있어서 여기를 뭐라고 우리는 불렀다? 미포라고 불러온 것입니다. 크게 해운대를 생각을 하면 옥녀격고형이요. 달맞이고개 요것만 생각하면 와우형으로서 여기는 미포라고 하는 지명까지도 같이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옥녀에 대한 산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대구 달성군에 있는 송담소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송담소원이 어디 있느냐면 여기 있는 곳이 송담소원입니다. 송담소원은 일단 형국부터 답을 드리자면 옥녀 개화형입니다. 옥녀가 산 이름을 딸 때 자꾸 옥녀 또는 미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드럽게 잘 솟아오른 산, 이쁜 모양의 산이다 해서 이제 옥녀라고 하는 것인데 옥녀가 꽃을 열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열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송담소원 같은 경우에는 송담소원이 뒷산이 이렇게 옥녀봉이 멋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쪽에 다리 하나 이쪽에 다리 하나가 만들어져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여기에 서원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기가 혈자리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장군 같은 경우에는 단전이 된다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송담서원의 뒷산 여러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옥녀봉은 어느 봉우리다? 이줄기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봉우리가 옥녀봉이 됩니다. 옥녀봉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자청령꽃 쪽으로 해당하는 산줄기 하나가 옥녀봉의 왼쪽 다리가 하나 되고 그 다음 옥녀봉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우백호 산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가 오른쪽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녀가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털을 감싸고 있는 형국이 옥녀 개화형인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옥녀봉이 보이는 사진을 찍은 것이고 그리고 송담서원의 정문을 찍었습니다. 앞에 현판을 보십시오. 옥녀봉 여자의 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덕양문 양이라고 하는 글자를 현판에 써서 음양조화를 꾀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송담서원 안에서 밖을 향해서 찍었습니다. 송담서원에 약간의 흠이 있다면 여자가 다리를 벌리고 있다. 개화. 여자가 다리를 벌리고 있다. 그럼 앞에 무엇인가 가려주고 있으면 좋은 것인데 앞에 가려주는 것이 없으므로 풍수용어로 안산이
앞에 가려주는 자그마한 언덕 같은 산이 하나 살짝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므로 풍수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구나. 여자가 다리를 그냥 벌리고만 있으면 안 되므로 대문 바로 앞에다가 학자수를 심어서 보이지 않게끔, 그래야 정숙한 여자가 되므로 나무를 심어서 풍수 인테리어를 했던 것입니다. 옥력 개화형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남 산청에 있는 석계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을 가보겠습니다. 석계서원은 남명조식 선생님의 제자 덕계 오건을 배향한 서원입니다. 한강 정구가, 정말 풍수지리의 대가였던 한강 정구가 이 터를 잡았는데, 이 석계서원의 풍수 형국은 옥녀 단장형이 됩니다. 옥녀가 단장, 분을 바르고 있다, 화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형국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뒤에 옥녀 같은 산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서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양옆에 이쪽에 다리 하나, 이쪽에 다리 하나를 갖고 있으며, 그 다음 앞에 안산이 자그마하게 있습니다. 아까 송담서원은 안산이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안산이 이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흘러가는 강이 하나가 있는데, 이 강 이름이 무슨 강이다? 낙동강과 나중에 만나게 되는 경호강이 됩니다. 경호강인데, 자, 옥녀가 다리를 양옆에 이렇게 갖고 있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제 서원이 들어갔으며, 요 앞에 안산을 뭘로 생각한다? 자그마한 언덕산을 화장대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이 화장대만 있으면 뭐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화장을 하려면 거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세트가 맞는단 말입니다. 근데 앞에 흘러가는 강 이름이 뭡니까? 거울경자 쓰고 있는 경호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옥녀가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고 있는 형국, 이래서 옥녀 단장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석계서원입니다. 경남 산청 마을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여기가 옥녀봉, 이 측면에서 찍은 것입니다. 옥녀봉이고, 이쪽에서 산줄기가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 석계서원이 들어가 있고, 이 앞에 소나무가 비치는 이 부분이 자그마한 안산이 되는 것입니다. 큰 산에 비해서 아주 작죠. 요만큼밖에 안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앞에서 찍었더니 석계서원인데, 석계서원 뒤에가 이봉우리가 옥녀봉에 해당되고, 옥녀봉에서 이쪽으로 자청령 쪽으로 내려온 것이 다리 하나, 이쪽으로 하나 내려온 것이 우백호 다리 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석계서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찍었던 곳이 안산에 올라가서 찍은 것입니다. 그럼 안산이 어떤 건지, 이 자그마한 산이 어떤 안산 모양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산이 바로 석계서원 앞에 있는 안산입니다. 나무 크기를 이렇게 몇 그루를 보면 안산이 얼마만한 크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화장대로 본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우백호 쪽으로 보면 석계서원 담 옆에 경호강이 흘러나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곧 거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석계서원의 강당입니다. 이 석계서원의 강당을 잘 보고 그 옆에 덕천제라고 하는 건물과 같이 한번 보면 서원이 어떠한 형태로 이 석계서원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옥녀봉은 그 정도 하도록 하고요. 선비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비는 조금 양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 그랬죠, 산이. 그 다음에 그 양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산이 좀
산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바위들도 좀 튀어 있으면서 조금 남성적인 기질을 갖고 있으면서 앞에 뭐 책상 같은 것이 있으면 그야말로 선비, 이제 좋은 말로 고사, 높은 선비가, 뜻이 지고한 선비가 책을 읽고 있다. 고사 독서형. 선비가 책을 읽어야 가장 좋은 것이겠죠? 고사 독서형이라고 하는 형국이 선비에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선비 봉우리에 앞에 안산이 있더라도 어떤 안산이? 책상 같은 안산이 이러고 딱 내려다 보이면 고사 독서형이라고 하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남 산청 단성면에 있는 석대산이라고 하는 산이 이 봉우리산입니다. 그러면 이 산이 솟아오른 거는 옥녀봉처럼 생기기도 하고 뭐 선비처럼 생기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앞에 어떤 산과 마주치니까 안산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남성산, 여성산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 여기 일자로 된 산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이걸 꼭 뭘로 봤다? 책상으로 본 것입니다. 평평하게. 그럼 이 책상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옥녀가 본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언문을 공부했고 글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책을 읽고 있는 것은 누구로 본다? 남성으로 보니까 책은 또 제일 가까운 게 선비죠. 그래서 선비가 또 마침 얼굴도 여기 좀 바위들도 좀 튀어 있고 남성적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쪽에 양쪽에 팔도 있어요. 너무 모양에 치중하는 게 또 형국론은 아니지만 이런 산 같은 경우에 고사가 책을 읽고 있다. 고사 독서형이라고 하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것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셔도 좋다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충남에 있는 외암마을이라고 하는 민속마을입니다. 그러면 이 뒷봉우리가 자, 요 봉우리입니다. 요 봉우리가 선비봉으로 보고 그 다음 이 앞부분을 책상으로 봐서 여기도 고사 독서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을에 가보면은 필통형으로 집을 지었다는 등 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선비가 글을 읽고 있으므로 거기에 필통, 붓도 들어있는 통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산기운을 더 잘 받겠다. 그렇게 해서 마을이 산기운에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아까 산청에 있는 것보다는 모양새가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청에서 봤던 고사 독서형을 제대로 익히고 나면 이번 사진이 이제 눈에 익게 되는데 맨 처음 이것부터 격이 좀 약간 떨어진 것부터 보면은 바로 처음에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전형적인 것부터 먼저 공부를 하라 했습니다. 아까 산청에 있는 고사 독서형이 전형적인 것이고 여기는 약간 전형적인 것은 점수가 좀 떨어지는 건데 이 뒷산이 고사라고 보는 겁니다. 선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것을 약간 기울어졌죠. 이걸 책상으로 봐서 그 사이에 있는 이 큰 건물들 학교가 어디냐? 동의대학교입니다. 부산 가야에 있는 동의대학교. 그래서 고사 독서형, 선비가 글을 읽고 있는 센터에 들어가서 대학교가 만들어졌다. 동의대학교의 형국은 고사 독서형인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신선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선은 주특기가 뭡니까?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학을 타고 세상을 주유천하합니다. 지금 여기는 하단입니다. 사하고 하단동인데 요 봉우리가 신선봉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게 왜 신선봉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밑에 산이 학이기 때문입니다. 밑에 산 모양이 자 머리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학의 머리 부분에 해당됩니다. 머리 부분이고 그 다음 이쪽 산이 날개, 좌측 날개에 해당되고 그 다음 이쪽 산이 우측 날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 머리와 오른쪽 날개 품 안에 들어간 이 지점이 동아대학교 하단 캠퍼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항 모양 위에는 누가 올라타야 됩니까? 옥녀, 신선, 선비, 장군 중에 학이랑 가장 맞는 팀은 선비가 됩니다. 그래서 동아대학교 하단 캠퍼스는 형국이 어떤 형국이 되느냐? 선인, 승학, 형이 되는 것입니다. 신선이 학을 올라타고 있는 형국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나머지 하나 남은 장군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는 이 사진은 이제 아까 학 대가리를 말씀드리는 거였네요. 나왔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머리가 앞부분이 이만큼이 학머리가 됩니다. 이 산 모양은 뭐와 같으냐? 마산의 무악산 가면은 학 모양이 이래요. 그 다음 뒤에 학 위에 올라탄 신선봉으로 보고 이쪽에 들어간 오른쪽 날개 품 안에 들어간 것이 동아대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군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군봉은 그야말로 산을 보더라도 위풍당당합니다. 어젓합니다. 그래서 장군봉 하나에다가 주변에 그럼 또 뭐가 있으면 됩니까? 그 어젓한 산에 똑같이 솟아오른 건 비슷한데 가장 어젓한 산에 해당이 됩니다. 어젓한 산이 이게 장군봉이라면 주변 앞에 있는 산 무슨 산으로 본다? 병졸들 산으로 보는 거예요. 병졸들이 앞에 나열해 있다. 그 다음 이쪽에 또 이런 산들이 있으면은 말도 있을 것이고 달리는 말도 있을 것이고 깃발도 있는 산들이 있을 거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 세트가 만들어졌을 때 이게 장군 대자형 또는 장군 출진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뒷산은 장산이고 그 다음 그 앞에 장산 쪽에서 재성동으로 뻗어나왔을 때 이 산이 장군봉이 됩니다. 지도책에서는 위봉이라고 나오는데 이 장군봉이 있고 이쪽에 불룩 솟아오른 산이 이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칼로 봅니다. 그리고 이쪽의 산이 이제 지휘봉으로 봐서 장군이 칼도 들고 있고 장군이 그 다음 지휘봉도 들고 있는 산 모양새가 됩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부산에 도시고속도로라고 여긴 구서 IC로 가는 곳이고 이쪽은 이제 문현동으로 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지금은 표 받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여기는 표 받는 곳이 없어졌는데 원동 IC라고 표 받는 곳이 없어졌는데 여기에 지금 장군봉이 이러고 이제 군도를 딱 들고 있는 산이 지금 저 산입니다. 사진에 있는 산인데 여기를 지도책에서는 위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자그마한 산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옛날부터 뭐라 한다? 중군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군 군사들 병졸들을 의미하고 여기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다 이름이 여기는 치마산이라고 이름하고 치자는 달릴 치자를 씁니다. 치마산. 그 다음 이쪽에는 기치산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기치산. 깃발이 나부낀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이 기치산입니다. 그래서 장군이 앞에 병졸들을 데리고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말들도 있고 달리는 말들도 있고 그 다음 깃발도 있다. 그래서 이만큼 한 세트가 뭐가 된다? 장군 출진형이 되는 것입니다. 장군이 진을 앞으로 나간다. 장군 출진형. 자,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군의 단전 쪽에 여기에 혈자리가 되죠. 혈자리에 옛날부터 어떤 회사가 있었다?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랑 가장 어울리는 회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더 재미있는 거는 이만큼이 지금 한 세트입니다.
근데 행정구역을 보면 수영강을 따라서 이 바로 옆에 이제 수영강이 흐르게 되는데 수영강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행정구역이 오다가 여기 이제 회동 저수지인데 행정구역이 이쪽은 해운대고 이쪽은 동래구 이쪽은 금정구거든요. 그럼 행정구역이 오다가 이 중군진산의 딱 산능성이를 돌아서 기치산 치마산으로 해서 이렇게 행정구역이 딱 올라가요. 그냥 수영강 따라서 쭉 행정구역을 껐으면 됐을 텐데 오다가 중군진산을 돌아서 기치산 치마산으로 이러고 행정구역이 가요. 참 잘해놓은 겁니다. 풍수적인 시각에서. 중군진산이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끊어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사 없는 장군은 독불장군입니다. 그러면은 나쁜 땅이 돼버려요. 중군진산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도 같이 해운대구에 집어넣음으로 해서 군사까지 가지고 있는 위풍당당한 장군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달리는 말도 있죠. 깃발들도 나부끼고 있죠.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장군봉 쪽에서 내려다본 산이 이 산이 이제 중군진산에 해당이 됩니다. 저쪽 멀리 서쪽으로 이제 금정산 고당봉도 보이는데 여기가 중군진산이 되고요. 그 다음 치마산 기치산을 보면 앞에가 치마산, 그야말로 앞에 말 달리는 듯한 느낌의 산이 기치산, 치마산. 그 다음 뒤에 불룩한 산들이 깃발이 솟았다 해서 기치산. 이것이 한 세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장군봉이 어디 있느냐 하면 장산 한 줄기를 받아서 내려온 여기 위봉이라고 쓴 곳이 장군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장군의 군도, 장군의 칼을 들고 있고 이쪽으로는 장군의 지휘봉을 들고 있고 그럼 이만큼이 장군봉인 것입니다. 근데 앞부분에 중군진산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군진산에 해당됩니다. 수영강이 지나가면서 계속 행정구역이 밑에서부터 강 따라서 올라오다가 파란색이 이제 수영강인데 행정구역 점선은 중군진산의 산등성이를 돌아서 그 다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지금 여기 빨간불이 보이는 것이 치마산, 그 다음 이쪽이 기치산 해서 행정구역 라인이 장군 대자향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따라서 한 세트로 만들어주게끔 만들어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뭐다? 우리도 모르게 풍수정서를 가지고 행정구역이 저절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형국론 중에서 사람, 옥녀, 신선, 선비, 장군의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물 모양에 대해서 형국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